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먼 허정우입니다. 오늘은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의 한운 시스템 인수권과 관련해서 주린이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을 총정리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촬영일자 5월 7일 화요일이고요.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는 사실 제가 한 1년 전 정도에 투자를 했었던 회사입니다. 투자를 하고 지금은 전략 매도를 한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한편으로는 배가 아팠었던 그런 기업인데요. 한동안 이 기업을 분석하는 거에 관심을 조금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매도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공장 화재가 나고 나서는 조금 제자리를 찾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을 놓고 있었는데, 이번에 인수합병권으로 주식시장을 굉장히 뜨겁게 달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조금 보다 보니까 재밌는 내용들이 조금 숨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주린이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기분 나빠하실 수 있을 만한 사항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사 캡처 해왔고요. 5월 3일자로 공시가 나왔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휴 기간 끝나고 나서 오늘 이제 첫 거래일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주가 차트 보여드리면 이게 오늘 5월 7일 화요일 기준으로 종가가 나와 있는 차트입니다. 사실 이전 2거래일 동안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오늘 하루 동안 주가가 17% 가까이 떨어지면서 사실상 올해 초부터 있었던 상승분을 완전히 반납해버린 상태죠. 그만큼 이 시장에서는 한국타이어가 한운 시스템을 인수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라는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공시가 났었고 이로부터 우리는 어떤 구조를 짤 수 있으며 시장에서는 이걸 왜 나쁘게 해석했는지 정리드려보겠습니다. 먼저 5월 3일 날 공시가 두 가지가 났습니다. 두 가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 보시면 한운 시스템 인수 관련해서 MOU 체결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앤코, 한앤컴퍼니입니다. 한앤컴퍼니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지분을 매각하는 거고요. 한앤코가 50% 정도, 50% 조금 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 전체 지분율로 치면 25% 정도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넘기는 거고요. 한 주당 1,250원에 계산을 해서 총 1조 3,678억 원에 매도를 하고 한국타이어가 매수를 하는 그런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두 번째 공시가 올라옵니다. 한운 시스템에서 제3자 유상증자를 하고요. 이 제3자가 바로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한운 시스템에서 별도로 유상증자를 하고요. 이 유상증자를 받아가는 것이 바로 제3자 한국타이어입니다. 총 6,514만 주 정도가 발행이 되고 3,651억 원 정도 신규 투자가 한국타이어를 통해서 한운 시스템에 자금 유입이 될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공시들을 일일이 찾아보시기 불편하니까 지배구조가 정확히 어떻게 변동되는지 한번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의 한운 시스템의 지배구조입니다. 전체 주식수 한 5억 3천만 주 정도 있었고요. 한앤컴퍼니가 절반 조금 넘는 2억 6,956만 주 들고 있었고요. 한국타이어가 한 1억 주 정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가 이미 기존에도 한 19.5% 정도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지분 변동이 있느냐? 지분 매각권을 통해서 한앤컴퍼니가 1억 3천만 주 정도를 매각을 하고요. 그거를 한국타이어가 1억 3천만 주 받아갑니다. 그리고 신규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한국타이어가 또다시 6,514만 주 정도를 매입을 하고 전체 주식수는 동일하게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최종 지배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전체 주식수는 5억 9,800만 주로 늘어나고요. 그중에서 한국타이어가 3억 262만 주, 그래서 한 50.5%를 들고 가는 구조가 되고 한앤컴퍼니는 나머지 22.7%를 들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경영권이 한앤컴퍼니에서 한국타이어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배구조를 정리해드렸으니까 한국타이어 입장에서 얼마만큼 돈이 드는 투자냐를 좀 보겠습니다. 한앤코의 지분을 매입하는 게 1조 3,678억 원 정도가 되고요. 한 주당 1,250원에 투자를 들어가고요. 신규 유상증자는 3,651억 원이 들어가고 한 주당 5,605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 총액은 한 1조 7천억 정도 들어가는 투자를 한국타이어가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두 가지를 이제 실질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한 주당 8,725원의 신규 투자가 들어가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첫 번째로 문제를 조금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 M&A 계약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이제 최대 주주들끼리 경영권이 수반되는 M&A 계약을 체결할 때 소액 주주들의 권익은 전혀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이 그동안 문제가 많이 됐었고 이게 미국과 한국 시장의 차이점으로 부각이 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을 받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는 걸 당연히 감안해 줘야 되긴 하는데
현재 최근까지 한운 시스템이 보여줬던 주가에 비하면 조금 너무 경영권 프리미엄이 오버해서 잡힌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까지 한운 시스템의 주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한운 시스템 차트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주가가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한운 시스템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뭐 실적 추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매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하면서 이익단에서 조금 훼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가장 최근에 4월 한창 때까지는 4,765원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6,500원 선까지 올라왔다가 오늘 한국타이어와 함께 떨어지면서 이 친구도 13%가 떨어져서 5,620원에 장 마감을 했어요. 그럼 한번 숫자를 정리해 볼까요? 지금 한행컴퍼니의 지분을 매입하는 거는 1,250원이고 유상증자까지 평균을 치면은 한 8,7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1,250원이라고 치면요, 지금 요 차트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훨씬 옛날 가격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종가인 6,500원이라고 치면요, 그냥 대충 계산했을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거의 60% 가까이, 50%가 넘게 지금 잡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영권 프리미엄이 50% 넘게 60% 잡힌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관행에 비하면 조금 오버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됐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유상증자가 들어가는 거, 그걸로 인해서 지분 가치가 조금 희석되는 걸 감안하더라도 8,700원 정도가 되는데, 요 정도 주가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를 반영을 했을 때 너무 하락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비싼 가격에 지분 매입을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살펴봤었던 거는 이겁니다. 한국타이어가 과연 이 돈을 낼 수 있느냐, 자기의 장사를 제대로 하면서도 이 M&A를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작년 연말 23년도 연말 기준으로 한국타이어의 연결 재무상태표를 제가 좀 살펴봤고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자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봤습니다. 정확하게 보려면 이 각각의 금융자산들에 들어가서 이게 정말 현금화가 가능한 것인지 일일이 따져봐야 되는데, 조금 편의를 위해서 금융자산 혹은 금융상품들은 뭐 빠른 시일 안에 해지를 하고 현금화 할 수 있다라는 조금 무리한 가정을 통해서 하는 컴퍼니의 현금성 자산을 조금 좋게 봐주려고 하는 의도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현금이 한 2조 2천억 있고 뭐 금융상품, 금융자산 이런 친구들 더해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자산을 다 더해보니까 한 3조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요 3조가 전부 다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은 아니겠죠. 어떤 걸 감안을 해주셔야 되냐면 내가 갚아야 되는 부채를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차입 부채가 뭐 단기 차익은 장기 차익을 합해보니까 1조 2천은 조금 안 되는 수치였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차입 부채를 차감을 하니까 순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게 1조 9천억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지분 매입하고 유상증자에 총 들어가는 금액이 1조 7천억 언저리니까 실제 전체 들고 있는 현금성 자산에서는 한 56%를 쓰는 상황이고요. 순현금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90%를 쓰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거 한국타이어한테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니냐? 너무 이거 경영권 가져오기 위해서 자기 장사에도 부담이 되는 수준의 현금을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을 좀 보시면 되냐면 바로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됩니다. 보고 계시는 이 표는 한국타이어의 현금 흐름표고요. 그중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만 제가 조금 따온 겁니다. 그래서 최근 4년 동안 연평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조 1,525억 정도 나옵니다. 요거를 전체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한국타이어도 계속해서 공장을 짓고 생산 라인을 확장하고 해야 되니까 최소한 들어가는 유형자산 투자는 조금 제해줘야겠죠. 그것도 그냥 편하게 최근 4년 연평균 유형자산 투자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3,386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1조 1,500억에서 3,300억을 이제 차감을 하면 연평균 8,139억 정도는 한국타이어가 그 타이어 장사를 통해서 순현금이 유입되는 상황이다 라고 얼추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현금의 상당 부분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지금 당장을 우리가 끊어서 볼 때고, 앞으로 한국타이어가 한운 시스템 인수랑 별개로 타이어를 계속 팔지 않겠습니까? 그 활동들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1년에 한 8천억 정도씩은 들어오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이 한운 시스템을 싸게 샀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운 시스템을 분명히 비싸게 샀어요. 최근 주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그 금액이
한국 타이어에게 정말 치명적인 부담이 되는 정도냐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주가랑 상관없이 한온 시스템의 밸류에이션을 아주 가볍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형의 밸류에이션은 아니지만 PER 분석을 통해서 한온 시스템의 적절한 밸류에이션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한국 타이어가 정말 한온 시스템을 비싸게 산 거냐 한번 재차 검증을 해보도록 하시죠. 한온 시스템의 주당 순이익을 23년도부터 26년도까지 제가 지금 써놨고요. 23년도 96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나온 수치입니다. 왜 이렇게 낮게 나왔냐면 한온 시스템이 앞에서도 살짝 언급드렸지만 매출은 증가하는데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면서 순이익이 조금 최근에 깎여 있어요. 근데 24년도부터는 아직까지 나온 수치는 아니고 증권가 이제 컨센서스겠죠. 컨센서스에 따르면 24년도부터는 조금 회복한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그럼 이제 해마다 357원, 550원, 750원 이렇게 가는데 한앤코에게 매입한 1250원 기준으로 계산한 PER하고 평균 매입가, 이제 유상증자를 포함한 평균 매입가 8,725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매입가를 기준으로 PER을 또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23년도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준으로는 100, 90배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조금 너무 비싸다, 과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래서 여러분들께서 과거 수치만을 기준으로 기업을 판단하시면 안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24년도 357원 기준으로 하면은 한 28배 그리고 24배 정도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24년도도 지금 저희가 벌써 5월이에요. 이제 한 만 2달만 지나면 저희가 벌써 24년도도 절반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24년도 연말 수치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한온 시스템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한 1년 뒤 수치죠. 25년도 주당 순이익 예상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 550원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앤코에게 매입한 가격은 PE 한 18배 정도 준 거고요. 평균 매입가 기준으로는 16배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배수를 줬습니다. 26년도 수치는 참고사항으로 보시고요. 그럼 25년도 주당 순이익을 기준으로 18배랑 15.8배로 줬을 때 이게 과연 적정한 가격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적인 PER이 보통 10배에서 12배 정도 역사적으로 놉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익이 많이 감익이 되면서 14배까지도 올라가는데 역사적인 평균 정도로는 한 10배, 12배 정도 줄 수가 있고 매출이 조금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업의 덩치가 커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한 20배 정도 주면 적당하다고 제가 보통 표현을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한온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업은 매출이 천천히 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고성장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매출을 감안을 했을 때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마진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투자를 강하게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온 시스템에 대해서 20배, 20배가 넘는 펄을 주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이 논의를 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한국 시장 평균 10배 정도를 주기에는 또 한온 시스템이 매출이 늘어나고 또 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10배를 주기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또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럼 얼추 그냥 이건 끼워 맞추는 겁니다. 간만 잡아보자는 거예요. 얼추 한 15배 정도 줘보자는 거죠. 그러면 한앤코에게 매입한 18배라고 하는 수준은 거의 20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니까 요거는 역시 조금 비싸게 산 거 아니냐. 이 8,725원에 대해서는 그나마 괜찮다고 감안을 해줄 수 있다 치더라도 한앤코에게 매입한 1250원 같은 경우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면서 너무 비싸게 사는 그런 개념 아니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가격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 여러분들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PER도 다르게 분석하실 거고 어떤 분들께서는 PER이 아니다. PBR을 써야 된다. 어떤 분들께서는 가장 정확하게 DCF를 써야 된다. 각각 의견이 다르시겠지만 요 정도 감 잡아가시면 주린이 여러분들께서 크게 실수하시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타이어 경영진의 입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한국타이어가 이 정도 가격 결코 싸지 않은 상당히 부담되는 가격에 한온 시스템을 인수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해지는 지점이죠. 먼저 보고 계시는 거는 한온 시스템의 최근 실적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은 한 6조 8천억, 2020년 가장 어려웠었던 6조 8천억에서 점점 올라오면서 23년도 기준으로는 한 9조 5천억 정도 상당히 괜찮은 매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익단입니다.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전반적인 추세가. 2019년도만 해도 4,800억의 이익을 내던 친구가 23년도 기준으로 2,700억으로 떨어졌고 순이익도 3,200억에서 589억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익단으로 봤을 때 실제 마진 차원에서 봤을 때 결코 좋게만 봐주기는 어려운 상태의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이면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감한 투자가 지금 뒷받침되어 있다. 하는 컴퍼니가 경영권을 가져가면서 과감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비용이
많이 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익스큐즈를 제외한 상태에서는 실적을 결코 좋게만 봐줄 수는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저희가 이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계속 낮아졌죠. 3%가 채 안 나고 있는 수준이고 제가 강의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ROE도 2023년도 기준으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24년도, 25, 26년도에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예측이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지금보다는 이익단이 좋아질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면서도 적어도 최근까지는 조금 암울하게 나왔다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이런 과거 실적을 가지고 있는 한우 시스템을 도대체 한국타이어가 저가격을 주면서 왜 인수했을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타이어는 전기차용 타이어에서 상당한 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1년 전, 2년 전에 한국타이어에 상당한 지분을 투자했었던 것도 이 전기차용 타이어 쪽의 성장세를 굉장히 높게 봤었거든요.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타이어가 계속해서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나라 3대 타이어 업종 중에서 1등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면서도 가장 전기차용 타이어 브랜드죠. 아이온을 일찍 출시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이 기업의 성장성을 높게 봤었어요. 근데 한우 시스템이 제가 찾아보니까 자동차 열관리 시스템, 공조 설비가 여기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점유율 기준으로 1등이고 글로벌리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이게 또 전기차 전용 열관리 시스템 쪽으로도 기업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리서치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한국타이어가 이미 전기차용 부품이죠. 사실 타이어라고 하면 이 부품 관련해서 한우 시스템을 인수하게 되면 사업 포트폴리오가 확장되는 동시에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타이어랑 이런 부품 열관리 시스템 사이에서도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고객의 어떤 니즈를 소구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시너지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원 시스템의 재무제표 안에서 숨겨진 것들을 조금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현금흐름표에서 투자활동 현금흐름을 따로 빼온 건데요. 그중에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유출이 매년 굉장히 높습니다. 5,900억에서 6,700억까지 굉장히 많이 투자활동으로 현금을 유출시키고 있고요. 그중에 가장 높은 거를 차지하는 비중이 유형자산의 증가와 무형자산의 증가예요. 유형자산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공장과 생산 라인이 확장되고 있는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고요. 무형자산도 제가 영업권인가 해서 찾아보니까 이 회사가 이제 R&D 비용을 개발비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R&D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공장에 대한 투자,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확장에 대한 어떤 노력들을 하면서 당장은 비용이 타고 들어가면서 마진이 나지 않을지 몰라도 이런 캐파 확장과 R&D를 통해서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한원 시스템에 대한 지분을 한국타이어도 오랫동안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분을 계속 들고 있으면서 한원 시스템의 경영 과정을 좀 유심히 지켜본 것이 아닐까. 여기서 미래의 어떤 포텐셜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드렸던 말씀 한번 정리드려 보겠습니다. 두 건의 투자죠. 한행코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절반을 넘기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한국타이어가 한우 시스템의 과반수 지분을 갖게 되는 경영권이 수반된 M&A 계약이었고요. 한국타이어 입장에서 당장 가지고 있는 현금 관점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금액일지 몰라도 한국타이어가 충분히 현금 창출력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타이어 주주 여러분들께서 당장에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다. 위기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다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PER을 때려보니까 한 18배 이상의 밸류를 주고 인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비싸게 들어가는 감이 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부담이 회사의 한국타이어의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인수했을까라고 봤을 때 재무적으로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업 모델 과정에서는 이제 전기차 시스템 그리고 부품 쪽에서의 시너지가 남과 동시에 한국타이어는 자연스럽게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삼지 않았을까 이렇게 정리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되는 거는 한국타이어가 쌓아놓은 현금이 되게 많았어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주주환원으로 조금 써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던 모양인데 이 한원 시스템 인수를 통해서 현금이 싹 다 빨려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 당분간은 주주환원 쪽에 조금 힘을 쓰기가 어렵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도 저렇게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덧붙여 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